네, 지난주 목요일 이후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2주 전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더욱 강해진 거리두기를 짧고 굵게 마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441명을 찍은 뒤 300명대, 다시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나흘 연속 감소세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방역당국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수도권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이번 주에 환자 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확진자 하락 추세가 계속될 걸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곳곳에 잠재된 불안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 출처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5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도 잠복기 2주는 지났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를 통해 주변에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제라도 확산 추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예상했던 것처럼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의 어떤 비율이 좀 감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집단 감염의 발생 부분들도 저희들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굵고 짧게 마치자고 강조했습니다.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일러야 이번 주말쯤 나타날 걸로 전망하면서 낙관적인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손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당연히 마실 음료만 구매하고 매장 안에서 모여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커피를 파는 제과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기로 손님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주문대 앞에 줄이 늘어서 있지만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바로 붙어있는 대형 제과점입니다. 이용 제한을 받는 옆 가게와는 달리 내부에는 식음료를 즐기는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운영 방식은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지만 제과점으로 분류돼 오후 9시까지는 좌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 손님 등 상당수가 마스크를 벗거나 내린 모습입니다. 인근 다른 가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커피 전문점 좌석은 텅 비었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제과점은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역관리 지침 나온 대로 준수하고 있어서 자리 이제 떼어놓는 거랑 뭐 소독제 비치하는 거랑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들 역시 제한 조치를 피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동네 커피집은 노트북을 펼치고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여러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만 규제한 채 음식점의 낮 영업은 허용하고 밤 9시 이후만 통제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생계에도 관련이 돼 있고. 방역당국은 정부의 강제력만으로 국민의 모든 활동을 차단할 수는 없다며 일부 허점이 있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게 먼저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백신이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니 맞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말을 믿을까 싶은데요.
이 교회에서 해당 목사와 신도 등 3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철야 예배를 하며 마스크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동성연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살비 이단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출입자를 관리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습니다.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다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백신이 개발돼도 맞아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교회에선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를 포함해 집단 감염된 신도는 38명이나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교인이 대면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산된 걸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목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무시무시한 생물학전을 벌린 겁니다. 주한 미군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즈.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담임 목사는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병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확률이 제일 작아요. 왜 마스크 안 썼냐고 귀찮게 말하는 거예요. 즐겁게 설교하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게. 방역에 균열을 낸 데 이어 교회발 가짜뉴스까지 번지는 사이 오늘도 서울 영등포 큰권능교회 12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9명 등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광주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광화문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확진이 되고 나서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누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숨은 확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당시 광화문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71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석 2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족들까지 검사해 봤더니 40대인 부모와 10대 동생 2명까지 일가족 5명 모두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던 이들 가족은 그제서야 모두 함께 광화문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그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역 대상에 빠져있던 지난 2주간 이들 가족은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일가족 5명이 지난 보름 동안 접촉한 사람들과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라도 자진검사를 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이어가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죠.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각자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식당 내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음식점. 지난 17일 2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이곳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뒤쪽 식탁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 남성이 역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A씨와 50대 남성은 20여 분간 식당 안에 머물렀습니다. A씨는 50대 남성과 일행도 아니었고 서로 등진 상태에 있었지만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행은 아니었고요. 그냥 뒷테이블에서 같이 오셨던 분이. A씨는 미각을 잃고 근육통을 보이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쇄회로 화면 등을 분석하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식당 안에서 등을 지거나 거리를 두고 앉더라도 호흡의 강도나 식당의 밀폐 정도에 따라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동하는 중에 겹쳐서 같이 서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문의 손잡이라든가 겹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앉아있는 그 시점에서만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커피 전문점들이 식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밥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